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용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저희들 네. 어릴 때 네. 제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고도 한 2, 3년 몇 년까지는 네. 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0환이라 써놓고 1원이라고 네. 네. 100 환이라 해가지고 네. 이거 10원. 네. 그래서 어릴 때 그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오래된 동전들이. 네, 있었죠. 네. 윤 선생님 그 기억이 다 나시죠? 네, 기억이 납니다. 62년에 예. 박정희 정권이 네. 들어서고 화폐 개혁을 화폐 했다. 교육했죠. 예. 네. 10분의 1로 네. 리디노메이션이라고 그럽니까?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 화폐 개혁을 그때 했는데 네. 요즘 그 화폐 개혁 이야기가 살살 나오고 있는데 네. 박성전 한국은행 총재 그 네. 양반 소신이라고 하지만 네. 그 양반이 또 요 근래 예, 그런 예, 이야기를 예, 하고 또 이주열 네. 한국은행 총재가 네.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한국은행 총재 미국 같으면 FRB 연준이라는 데 아닙니까? 네. 그 미국에서 만약에 연준 총재가 화폐 개혁을 이야기했다면 미국 사회가 그렇죠. 발칵 뒤집어져서 네. 아마 총 들고 몇 명이 갈 것 같아요. 총 많은 나라니까. 네. 네.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저런 말을 저리 쉽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는 역대 하는 총재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죠. 네, 없죠. 예. 금리를 예. 올릴 때 잘 올리지도 않고 예, 내릴 때 잘 내리지도 않고 예, 특별히 말도 안 하고 해서 예, 문 정권 들어와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예, 과거 임명했던 보수 때 임명했던 사람을 다 쫓아내려고 아무리 뒤져도 이주열 총재는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 뒤져도 나올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금리를 올린 적도 없고 내린 적도 없고 뭐 마지막 때서 한번 뒤늦게 흉내만 내니까 예, 그런 분이 이번에 화폐 개혁에 대해서 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충격이죠. 예, 물론 뭐 먼저 군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했어요. 예, 그 무슨 의원 한 분이 그 지금 필요하다. 예, 예, 화폐 개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주열 총재가 적극적으로 뭐 검토한다는 식으로 또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또 박성준 한국은행 총재죠. 이분도 지금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니까 언제 그 공식화가 될지 뭐 생각은 좀 굴뚝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화폐 개혁에 대한 뭐 장단점은 뭐 네.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지만 네. 옛날에 한국이 62년 같이 경제라고 할 게 거의 없던 네. 이디오피아 수준의 나라에서 화폐 개혁을 그것도 군사 정권이니까 네. 그때는 그렇죠. 군부는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군사 정권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니까 네. 과감하게 했지. 네. 지금 이렇게 세계 무슨 뭐 14입니까? 뭐 이런 11위. 예. 규모의 나라에서 화폐 개혁을 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건데 예. 그걸 저렇게 쉽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따로 있는데 예. 계획을 해야 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돈이 단위가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달러나 위안이나 네. 뭐 이 엔에 비해 네. 우리 돈이 가치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 액면으로 너무 커서 네, 네. 좀 창피하다. 네.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죠. 예.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또 전문가들은 화폐 개혁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쉽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단위가 단위가 작아서. 낮아지니까 네. 사람들이 막 쓰게 되면서 그렇죠. 이 물가가 네. 이렇게 올려버린다는 올라갈 거예요. 예, 가능성이 상인들도 올려버리는.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라면 화폐 개혁하고는 오히려 화폐 개혁을 하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갖다 하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 아닙니까? 그거 새로 다 찍어야죠. 네. 예. 요즘 공 3개를 지금 뺀다는 거 아니에요? 두 개도 아니고 네. 세 개를. 옛날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네. 때는 한 개 뺐는데 네. 지금 3개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달러하고 1달러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이런. 네. 그러면 뭐 한국 돈이 나 이런 있어 하면 1달러 주면 뿌듯해집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화폐 가치가 뭐 너무 약한 건 사실이죠. 우리보다 약한 나라는 한 베트남 정도 빼놓고는 뭐 그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빼놓고는 우리보다 약한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 밑에는 이제 뭘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전으로 하든지 뭐 하겠죠. 지금 1,000원 밑에 돈도 많을 건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10억
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억 부자가 갑자기 100만 원 전 재산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입니까? 예. 10억이 그러네요? 갑자기 100만 원이 되는 100만 거예요. 원이네요? 예. 예. 국민들이 좀 큰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100만 원 부자. 예. 그래서 과거에 화폐 개혁이 말은 쉽지만 저도 어릴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게 화폐 개혁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이 패닉에 빠졌대요. 그때는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는 뭐 자, 그런데 예. 문 정권이 제가 볼 때 크게 뭐 비용 대비 어떤 일이든 비용 대비 효과로 봐야지 네. 부작용도 있고 장점도 있을 텐데. 예. 근데 문 정권이 보통 하는 수법을 보면 누가 바람을 살살 잡고 네. 밖에서 또 누가 이렇게 앞잡이가 나오고 네. 또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묻고 네. 뭐 요래 갖고 보면 나중에는 할라 하거든요. 우리 그 뭐 네. 스터드십 코드도 네, 그런 네, 식으로 그렇죠. 설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딱 요러는 걸 보니까 이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제가 지금 그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면 언제 할까? 네. 내년 총선 전에 직전에 할 수가 있다. 예. 지금 문 정권이 대북 이슈가 이번에 이제 북한가가 뭐 잘 안 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미국 가서요? 그러면 이제 북한 카드가 네. 앞으로 별 이렇게 이 끝발이 없으면 네. 경제는 점점 나빠질 건데, 네. 근데 경제를 망친 책임을 이제 뒤집어 써갈 건데, 그걸 일거에 네. 뒤집어 버리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화폐 개혁의 본질 중에 네. 돈을 집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죠. 돈이 집에 없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요. 네. 대부분이 뭐 집이나 은행에 몇백만 원 정도지 네. 그렇게 막 쌓아놓고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한 10% 미만, 5% 미만 정도 돼. 집에 뭐 저도 한 20만 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오면 차비 줘서 보내려고. 그러시고. 네. 그것도 안 좀 화낼 것 같아서요. 근데 요즘 네. 이제 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이자가 거의 없어지면서 네. 은행에 대부분 부잣집은 금고를 두고 네. 우리 어릴 때는 장판 밑에 깔아놨어요. 그래가 그때는 보면 네. 돈이 돌다가 보면 네. 이렇게 누렇거나 시커멓게 거실러진 만 원짜리 이런 게 많았습니다. 많았죠. 왜? 장판 밑에 깔아놨다가 겨울 돼갖고 불 때면 이제 장판 때문에 돈이 달가요. 그렇죠. 또 이 할머니들 이제 돌아가시면 네. 집에 이제 뭐 연고가 별로 없어가 네. 먼 친척들이 집을 네. 치우다 보면 네. 장판이나 뭐 천장에서 이 뭐 평생 모아놓은 네. 네. 막 이 돈다발이 노는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많았죠,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일본에 보면 요즘 무연고 노인이 돌아가시면요. 그 돈이 많이 집을 나오는 치우다가 거죠. 엄청나게 맞아요. 돈이 맞아요.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일본은 그 장롱예금이라고 하잖아요. 단스예금. 예, 단스. 예. 그 돈을 집에 많이 보관한답니다. 그래서 무연고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돈을 갖고 있다가 그게 뭐 수백억 정도 예, 나온다고 예, 엄청나게 나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제로금리가 된 적이 오래되다 네, 보니까 뭐 은행에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집에서 이제 쌓아두고 네. 이제 쓰다가 또 그 일본 노인 세대들은 연금을 다 그렇죠. 잘 받던 평생 네. 직장에 퇴직해서 돈이 좀 많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돈을 갖고 있고 또 가족들이 네. 한국처럼 네. 이렇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죽으면 집에서 돈이 나온다. 그런 게 이제 일본의 네. 특징인데 그래서 한국도 이제 최근에 이거 5만 원짜리가 예. 7, 80%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부 집에 네. 그것도 장롱이나 5만 그런 원짜리도 어떻게 보면은 준 화폐 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새로운 화폐가 이제 나타나는 네.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사장된 거죠. 사장대가 네, 집에 네.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부동산도 뭐 잠깐 있고 네. 이렇게 들 없고 하니까 그걸 전부 집에 네. 그래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재산 추적될 거고 네. 그래서 은행에 안 넣고 집에 다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정권이 화폐 개혁을 하겠다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저 사람들 입장이 돼가 헐라고 저 귀찮은 거를 저 사람들이 또 했을 때 일이 잘못되면 인심을 완전히 잃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집에 요즘 장롱이나 또 금고에 돈 넣어놓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알겠다. 지하자금 끌어내려는 그리고 또 봐야죠. 예를 들어서 화폐 개혁을 하면서 6개월 안에 바꿔야 된다든지 네. 뭐 1년 안에 바꿔야 된다고 단서를 두게 되면 아, 난리 나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러다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1인당 바꿔주는 한도가 얼마고 네. 그 이상이 된 거는 출처를 해명해라. 네. 출처를 해명해라.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대란이 일어나겠죠. 대란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아니 대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못 살아남을 것 하지만은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 그래 집에 저것들은 돈을 많이 해가지고 다 넣어놓고 우리는 뭐 돈이라고는 없는데 네. 옷이다. 네. 그래서 이 정권은 선거에 이길 만큼의 표만 얻으면 되니까 그걸 겨냥해서 지금 화폐 개혁을 말을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럴 소지도 상당히 있죠. 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지하자금 양성화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금융실명제 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양성화됐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으니 그리고 경제는 자꾸 지금 침체가 돈이 되잖아요. 돼야 돌아야 되는데 돈이 다 네. 사라져서 유동성 지금- 함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건 나쁘지만 지금은 자칫하면 디플레이션이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예. 예, 자산 가격이 자꾸 축소되고 예.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뭔가 좀 끌어내려는 그런 뭐 욕심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같은 예. 경우에 지금 부동자금으로 각 집에 내려가 있는 돈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바꿔라고 하면 난리가 나서 그 네. 돈으로 뭐 건을 사든지 뭐 집을 사든지 네.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돈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네. 이렇게 돌지 않고 유동성 함정에 있다가 네. 돈이 돌게 되면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 보일 거고 그렇죠. 또 바꾸는 기간을 정해가 그걸 이제 틀고 그 다음에는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은 바꾸러 오는 사람은 네. 출처를 해명하라. 네. 이러면 이제 또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또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만 하면은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박승 전 총재가 주장하는 게 그거죠. 디플레이션이 걱정인 시기에 화폐 개혁이 적기다. 그리고 일자리하고 투자가 지금 격감하고 있는데 화폐 개혁을 하면 이거를 확 불을 당겨서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일부분만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일부분만 네, 봤죠. 지금은 네. 우리가 신용카드로 또 많이 또 하고 있고 인도가 최근에 화폐 개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경제 성장률이 화폐 개혁 때문에 3% 포인트가 떨어졌대요. 얘네 잘못되면 네, 3% 폭삭 찌그러진 거예요. 화폐 개혁 잘못하면 경제가 완전 망가질 수 그리고 있죠. 금리가 하루에 아침에 2% 올린 거랑 똑같은 충격을 줬답니다, 경제에. 그 북한에서도 화폐 개혁에다 총살당했잖아요. 예, 그 주도한 사람이 총살당했잖아요. 총살당했죠. 예. 그럴 정도로 이건 경제에 대해서 한번 그 욕구는 있을 거예요. 지금 경제가 뭘 해도 지금 안 되니까. 이자들은 예. 경제가 망가질 예. 것 같으면 아예 화폐 개혁을 예. 해버려가 경제 전체를 한번 흔들어 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1달러하고 1원하고 갖춰진다. 우리가 선진국에 이제 화폐까지 들어왔다. 그래 이제 상당히 또 뭐 유혹이 있다고는 봐야 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다. 지금 같은 경제 침체기에 잘못하면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노리는 거는 네. 서민과 부자의 대결로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반드시 단서를 붙일 거라고 봐요. 네. 하면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언제까지 교환해라. 그리고 출처가 얼마인 부분은 네. 전부 세무 자료로 삼을 거니까 네. 해명해라. 해명이 안 되는 부분에는 과세하겠다. 네. 이렇게 달라들면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돈이 없고 어려운 중산층 이하 사람들한테는 네. 마치 정권이 야 과감한 개혁을 하네. 개혁처럼 비춰지는 이 개혁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가 도입될 때는 이제 그 비교적 성공했거든요. 예. 성공한 나라랑 실패한 나라랑은 그게 구별이 되는 게 바꿔주는 기한을 무제한으로 길게 하면 성공한답니다. 그렇게라고 봅니다. 근데 6개월이나 뭐 1년이나 시한을 딱 두고 이제는 그까지 안 바꾸면 끝이다 하면 이제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거죠. 정상적인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네. 이거를 갖다가 시한을 안 두고 한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네. 화폐를 네. 유로가 같은 화폐를 쓴다라는 네. 네. 이걸 하니까 굳이 시한을 둘 게 없이 네. 언제가 되든 되면 된다라고 네. 하는 건데 지금 한국 정권이 화폐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는 정권이 경제 실패를 해서 네.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이니 해서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으로 가니까 이 위기를 탈피하면서 대중들에게 화폐 개혁을 일종의 파퓰리즘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하겠다면 반드시 네. 시한을 두겠죠. 그렇죠. 시한을 두면 이게 이제 무슨 잠비아나 뭡니까?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모잠비크 이런 데서 네. 화폐 개혁했거든요. 네. 네. 그런 나라들처럼 이게 이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화폐 개혁에 대한 부분이 언론이 이걸 보도를 하고 또 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이 부분에 말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언론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직 그 위험성이나 위기의식이 좀 없는 걸로 봐야죠. 더 여당 의원이 얘기하고 하는 총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전 하는 총재는 박승 총재가 청와대 얼마 전에 밥 먹으러 갔잖아요. 네,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뭐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밖으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않겠냐. 예. 그 경제 원로들 불러서 얘기한 거는 기자들을 인사말 끝난 다음에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서 나중에 청와대에서 좋은 말만 골라서 발표했거든요. 일부만 발표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경제 원로들이 얘기한 거는 소득 조정 그냥 빨리 때려치우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 발표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뭐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제 원로께서 조언하셨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근데 사실 엉터리죠. 그래서 그 원로 회의에 참여했던 그 교수들이나 원로들이 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걸 봤습니다. 그 아주 정말 웃기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틀림없이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박성도 있었으니까 있었죠. 언론에서도 화폐개혁 이야기를 건의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또 문의 네. 그렇게 건의받아서 검토를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총선을 앞둔 카드로 들고 있을 거다. 지금 네. 이 사람들이 총선 앞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특히 경제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뭔 카드가 있겠습니까? 이대로 망해가는 거 말고는요. 없죠. 그렇다고 네. 자기들 고집을 고칠 네. 사람도 네.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변수가 물 건너가니까 네. 화폐 개혁을 들이밀면서 경제 전체를 일부러 한번 흔들어 버려서 국민들의 파퓰리즘을 가지고 계급 대결을 네. 선동해서 표를 모으려 하지 않겠는가. 네. 이거는 각 집마다 돈하고 다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이 관심사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던질 것이다. 근데 딴 정권 같으면 이건 못할 건데 이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야 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일을 하고도 남을 네. 사람들이라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예. 건의는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박승희 주로 네, 이제 네.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건의가 이제 됐죠.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시행을 못했죠. 예. 근데 뭐 지금 물어봐서는 여러 가지 뭐 기회에 어떻게 보면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도 상당히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화폐 개혁을 하면 또 외국 사례를 보면 부동산을 많이 구매하거나 금을 많이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싸게 보이니까. 예, 싸게 보이니까요. 예. 10억 부동산이 갑자기 100만 원이 되니까 얼마나 싸게 보이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빨리 실물로 바꿔버리려고 네. 또 하고 그래서 화폐 개혁 이후에 돈 가치가 어떻게 될지 매우 불안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게 관이 뭐 천을 공짜리 3개를 뺐다 하지만 뺐을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네.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액면 가치보다 실질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게 금이나 그렇죠. 유력 부동산이다 해서 그걸 많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고를 좀 칠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지금 뭐 총선을 해서는 뭐 뭐든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주에도 왜 고교 무상 교육을 얘기하면서 그거는 시험 기간 거치고 밑에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예. 당장 고3부터 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그런 무슨 정도로. 뜻입니까? 예. 고3이 이제 18살 이상은 이제 투표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여야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고3이 18살 되니까 18살짜리 고3한테 잘 보여서 그 표 좀 많이 얻겠다는 전략이죠. 그런 식으로 벌써 총선 전략에 총선 달리기에 지금 여당이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화폐 개혁은 잘 좀 주목해 보고요. 국민들이 화폐 개혁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이 대부분이라서 네. 또 옛날에 62년에 했을 때하고는 지금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저 방향이 진짜 한국 경제를 한 방에 작살내 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우려도 지금 크게 네.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부동산 망국론이 나옵니다만은 부동산 폭등을 부채질할 수가 있죠. 예.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한국이 네. 이번에 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네. 끝나고 엄청난 양의 무기를 사기로 했다고 트럼프가 공개를 했다. 진짜. 네. 트럼프가 그 한미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예. 4번이나 한국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거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얘기 진전이 있어서 고맙다고 한 게 아니라
무기를 뭐 산다, 대량으로 산다. 뭐 지금 10조 얘기도 나오죠. 뭐 그 이상 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10조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 훨씬 더 갈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이게 단연차로 구매하는 거니까 한 방에 뭐 크게 아마 질러서 100조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4번이나 고맙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뭐 이번에 미국 가서 그 무기 산 거 그거 하나 갖고 좀 칭찬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왜 갔는지 그거 참 의심스럽습니다. 무기 구매 사절단이었나요? 저는 뭐 친미를 하고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지만은 갑자기 잘못은 저거가 애가 모르겠어요. 뭐 석탄 밀수하다가 걸렸나 아니면 무슨 뭐 정제유 뭐 밀 반출하다가 걸려가 미국이 더 까면 죽게 생긴 일이 있나 모르지만은 갑자기 또 이렇게 미국이라면 또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미국 빨리 가게 하려고 지금 애 많이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미국 무기를 또 미제로 다 통일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무기를 대량으로 사주는 대신에 뭐 개성공단 정도는 하나 좀 미국한테 허락을 좀 받으려고 했는 모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잖아요. 그 대신에 뭐 부부 동반해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아마 우리 양가 퍼스트 레이디들이 잠깐 서로 본 거 아니냐. 참 그래서 손에는 빈손으로 돌아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예산인 근데 이 세금을 가지고 무기가 저게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무기는 또 이 시간 지나면 전부 또 감가상각 그렇죠. 도태시켜야 되고 그 또 사려 사야 되고 그런데 뭐 안보를 튼튼하게 할 사람들이 무기 산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은 얼마 전에 그거 혹시 보셨어요? 휴전선의 감시 철책을 그 뭔가 GP 철거하면서 거기에 담겨 있던 이 각종 관측 새로운 장비들 신 무슨 뭐 열선 감지기 같은 그런 뭐 밤에도 보이는 뭐 이 야간 투시 장비나 이런 걸 다 치워버려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른다잖아요. 그래서 있는 안보도 해체하고 있는 첨단 무기들 장비들도 다 치워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안보를 해체하려면서 무기를 산다니까 이게 무기 사가지고 오다가 저기 저 동해 바다에 버리고 올 거라 생각. 그러니까 차라리 핵을 하나 사오는 게 낫겠어요. 핵을. 그냥 목돈으로. 목돈으로 그냥 그 뭐 100년 상환하든지 가서 크게 하나 사오고 그냥 그거 하나 갖다 놓는 게 편하지.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뭐 군사 훈련도 지금 다 포기했죠. 뭐 그 휴전선 일대 그 방어도 다 포기했죠. 해안도 포기했죠. 다 포기하고 훈련도 안 하는 입장에서 저런 재래식 무기만 잔뜩 산다고 큰 의미가 없으니 차라리 큰 핵이나 하나 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거기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니까 쓰는데도 탁월한 것 같아요. 돈을 벌어본 사람은 잘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벌들 그 주변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건데 경제 기자지하면서 짜지요. 재벌들 짠 거는 그 사람들은 요거 더 먹는 게 엄청 짭니다. 그래서 식사하러 여럿이 가잖아요. 지금 현대그룹 쪽에 계신 회장인데 아들이죠. 저. 먼저 식사 중국집 가서 먼저 짜장면 그럽니다. 저도 그분 비슷한 데서 그분 비스무리한 분한테 그거 봤습니다. 옛날에 그 뭐 대림도 그랬고 하여튼 그런 오너들이 많아요. 그 지갑에 돈을 안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나는 재벌이니까 비서들이 갖고 다니니까. 나는 재벌이니까 돈 안 된다 해서. 그리고 매사를 돈을 공짜로 생각해요. 그래서 재벌이면 옆에 있으면 득 좀 볼 거다 생각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밥값 술값 다 내다가 쪽박 찬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지도자들은 내 돈 아까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아까운지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냥. 돈을 안 벌어봐 놓으니까 막 쓰는 겁니다. 무기도 물론 뭐 필요하면 사야 되지만 그만큼 우리가 국방에 대한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쪽에서는 휴전선에 있는 거 감시 장비 막 버리고 뭐 우리 국방 태세를 무너뜨려 가면서 한쪽에서는 또 막 사고 좀 말이 안 됩니다.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윤 선생님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말